당시 조선의 친러 정책의 중심에는 명성황후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러시아의 조선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일본군의 호위를 받은 한패의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사건의 범인을 명성황후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에게 덮어씌우는 계획까지 세우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결국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왕이 외국의 공사관에 머물자 나라의 위신은 추락했고, 이를 틈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열강들은 조선의 광산 채굴권, 삼림 체벌권, 철도 부설권과 같은 이권을 챙기며 경제적인 침탈을 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자주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하는데요. 서재필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을 계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독립협회는 처음엔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점차 상인, 노동자 같은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단체로 발전했는데, 외세의 간섭과 이권 요구를 비판하고 고종이 궁으로 돌아와 근대적인 개혁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오는데요. 1897년 10월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고종이 실시한 광무개혁의 목적은 산업발전, 교육진흥, 자주성 확보에 있었는데요. 구본심창, 즉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선진기술 문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해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사업을 실시했는데요.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해 농민 생활의 안정과 재정 확보를 꾀하였고, 또한 국가가 공인한 근대적인 땅 문서인 지게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또한 민간 제조회사 설립을 지원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 습득을 위해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전국에 상공학교, 광무학교와 같은 실업학교와 의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통신과 교통시설도 개선되어 우편, 전보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서울, 인천, 평양, 개성 등지에 전화가 개통되는 등 근대적인 사회시설이 적극 도입됐습니다. 또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자주적 국가 방위를 위해 군대를 정비하고 보강했습니다. 황제 직속의 최고 군 통수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강화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광무개혁의 실시는 일본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이루고자 한 고종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